10월의 밤, 사람들이 그건 우연이야 라고 말하던 그 일은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서서히 닫혀오는 문이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누군가는 이미 이름을 불렀다. 김용빈.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다. 소속사도, 팬클럽도, 심지어 가족도 자세히 말하지 않은 어떤 방문이었다. 한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김용빈이 함지인의 소개로 한 무당을 만났다는 소문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당이라 부르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냥 보는 사람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스태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는 사람. 그냥 본대요. 미래를. 그 자리는 촬영 대기실이 아니었고 예능 녹화도 아니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단층 건물, 네온 간판도 없는 곳. 문턱은 오래된 비가 스며든 데 썩은 나무 냄새가 났고 바닥에는 굳어버린 붉은 조왁스가 얼룩처럼 박혀 있었다. 방 안에는 TV도 시계도 없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지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온 첫 마디가 너무 이상했다. 당신 이름 이미 불렸어요. 그 한 문장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그냥 소름 돋았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달려온 매니저 2명이 동시에 손을 움켜쥐고 짐을 삼킬 정도의 정적.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름이 불렸다는 건 이미 누군가가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는 의미. 즉 큰 변곡점이 시작됐다는 징후라고 그 사람은 말했다. 그 변곡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단 하나만 답했다. 사라질 뻔해요. 아주 크게. 여기서부터 상황은 급격히 섬뜩해진다. 그날 이후 실제로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징조. 스케줄 중단. 김용빈은 한 방송국과 약속했던 촬영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 표면적으로는 컨디션 조절이었다. 하지만 내부에선 다른 말이 돌았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뭔가 감춘다. 원래는 라이브 무대를 촬영할 계획이었다. 팬들 앞에서 생방송처럼 꾸미는 특집이었다. 조명, 밴드, 게스트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 그런데 녹화 당일 준비된 마이크가 그대로 바닥을 향해 누워있었다. 빈 스탠드만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밴드 리허설이 끝나갈 즈음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그분이 못 와요. 그 짧은 공지를 들은 순간 스태프들 사이에 한 단어가 퍼졌다. 진짜로 왔다. 그들이 말한 그분은 가수가 아니라 예언자였다. 그 예언자가 말한 첫 번째 위험이 무대가 아닌 곳에서 쓰러질 곳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케줄이 통째로 멈추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오버처럼 들릴 수 있다. 컨디션 안 좋으면 쉬는 거지. 뭐가 그렇게 무섭나?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징조부터였다. 그것은 말 그대로 알려지지 않은 메시지였다. 두 번째 징조. 정체불명의 쪽지. 김용빈 개인 차량 운전석 유리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지하 주차장. 인식 출입 시스템과 경비 인력이 있는 완전 통제 구역이었다. 그런데도 그 종이는 정확하게 와이퍼에 꽂혀 있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 밤 11시 넘기지 마. 내 장난? 안티? 스토킹? 모두 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CCTV를 돌려봤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왔다. 누가 종이를 꽂는 장면 자체가 찍히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게 찍혔다. 아무도 없는데. 한데 22시 27분 물결 22시 29분만 화면이 일시적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면 전체가 물속처럼 울렁거렸다. 실제 보안팀 직원은 프레임이 꺾이는 느낌이었다. 카메라가 사람이 아니라 기온을 찍는 것처럼 움직였다. 고 표현했다. 그 후 김용빈은 그날 모든 약속을 끊고 밤 11시 전에 귀가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10시 52분. 원래 가려고 했던 장소 근처에서 교통신호 교란 사고가 났다. 가드레일이 뜯겨나가고 2톤 트럭이 그대로 옆 차선을 휩쓸어버린 뉴스에도 나올 법한 큰 사고. 실제로 팬 한 명이 그 장면을 보고 SNS에 올리려다 삭제했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차선이 원래 용빈님 차가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이쯤 되면 우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편안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멈추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무섭다가 아니라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징조. 등 뒤를 봐. 나는 두 번째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몸이었다. 앞으로는 마음이야. 몸은 내가 막아줬지만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돼. 등 뒤를 항상 봐. 듣고 나면 애매하다. 등 뒤를 봐. 라니 무슨 영화 대사 같잖아. 하지만 그 말을 흘려듣고 넘어갈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팬사인회였다. 따뜻하고 밝고 평화로운 자리여야 했다. 김용빈은 테이블 앞에 앉아 미소 짓고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적고 항상 감사해요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 줄 서 있던 팬 한 명이 손을 떨며 앞으로 나왔다. 그 팬은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울다 지친 듯 부어 있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는 수준의 떨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뒤에 조심하세요. 제발요. 절대 아무도 믿지 마세요.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다. 경호팀은 즉시 팬을 떼어냈고 팬은 나쁜 뜻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라고 울부짖었다. 그런데 충격은 그게 아니었다. 그 팬은 원래 대기 명단에 없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전 신청에도 현장 대기 번호에도 없었다. 이름도 없고 예매 기록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내부 라인까지 들어왔다. 그날 이후 김용빈은 등 뒤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실제로 무대에서 인이어, 귀 모니터를 조절하던 버릇이 바뀌었다. 과거엔 관객석을 주로 보던 시선이 점점 사이드와 후면 리턴 스피커 쪽으로 흔들렸다. 그건 단순한 퍼포먼스 변화가 아니었다. 불안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네 번째 장면에서 폭발한다. 이 장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 스태프 증언으로만 존재하는 순간이다. 그날 새벽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악몽에서 깬 사람 같았어요. 땀에 다 젖었는데 얼굴은 새하얗고 손을 떨고 있었어요. 계속 들려. 계속 누가 불러? 나 그냥 가도 돼요라고 말했어요. 그걸 듣는 순간 등골이 얼었어요. 나 그냥 가도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건 쉬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라져도 되냐는 말이었어요. 아, 나타나도 되냐는 말. 여기서부터 제작진과 스태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 보호를 넘어 차단으로 바뀌었다. 무대 접근 인원을 줄이고 백스테이지 이동 동선을 바꾸고 심지어 같은 팀 내부에서도 일정 정보를 일부러 공유하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 누구한테 새는지 모르니까 우리끼리도 못 믿는 거예요.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진짜 소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 예언자가 내놓은 앞으로의 모습. 예언자는 세 번째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할 거예요.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근데 그 말은 진짜 괜찮다, 다 아니에요. 그건 특별 인사예요. 이 말은 그냥 불길한 멘트로만 들릴 수도 있다. 근데 며칠 후 실제 라이브 방송에서 김용빈은 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 진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더 조심하세요. 그는 제가 조심할게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다. 항상 제가 지킬게요. 라고 말하던 사람.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말했다. 여러분이 더 조심하세요. 그 순간 채팅창은 폭발했고 팬들은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몰려들었다. 그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눈가에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다. 피곤한 사람의 무너지는 표정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여기까지 오면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예언자는 누구인가? 정말로 미래를 본 건가? 아니면 단순히 불안을 주입한 건가? 이건 단순히 연예인 미스터리 스토리로 소비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앞으로 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요. 울면 누군가 그 눈물을 가져가요. 그걸 가져간 사람은 당신의 이름으로 팔 거예요. 단순 미신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적이다. 눈물, 고통, 불안, 약함. 지금의 트로트 시장은 그것조차 상품화된다. 슬픔이 조회수가 되고 피로가 콘텐츠가 되고 무너진 순간이 레전드 클립으로 소비된다. 누군가가 울면
누군가는 그 눈물로 돈을 번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그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똑같은 표현을 쓴다. 지금의 김용빈은 예민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거예요. 겁먹은 게 아니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포가 아니다. 경보다. 준비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다. 그 모든 게 진짜라면 예언자는 앞으로 어떤 장면을 더 보게 될까?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관객일까? 아니면 공범일까?